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4년 4월 한국지 시험만 예보 시작할 거고요. 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자, 꽃샘추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악재가 시장을 공포로 물들 수 있다. 요게 지금 조금 바뀌었죠. 그러나 맑고 화창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꽃밭은 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요거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국제유가는 오늘 차트는 보지 않고 요게 관련된 기사만 볼게요. 근데 자, 제가 12월도 맞추고, 1월도 맞추고, 2월도 맞추고, 3월도 맞추고, 다 맞췄어요. 그죠? 자, 4월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제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내가 100% 맞출 순 없잖아? 그치만 올해 저는 목표가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달 중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제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목표로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어떤 폭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제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분석을 차트를 했을 때는 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멤버십 원하실 분들은 하시고 주식 투자 사주 교육 컨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미 연준 매파 이사 금리 인상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당연히 이거는 추가적으로 매파의 인사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더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증시는 어때요? 조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제 판단으로는 어 이제 미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틀려서 갑자기 미증시가 4월 뭐 초부터 중순에서 막 급등하고 막 한국 증시도 급등하고 이러면 이제 제가 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좀 큰 폭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여기 보면 일단은 뭐 그 인하 생각이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상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지우세요. 자, 인상은 여러분 진짜 대공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 어떤 증시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금리 인상이 나왔는데도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금리 동결하고 인상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리는 없겠지만 이거 매파 인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요 어떤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작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 파월 2부에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미증시가 거의 어마어마한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국도 금위기가 오겠죠. 근데 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주식 투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악재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4월 위기설이 헛소문이다. 올 들어 9개 건설사 부도 잦은 폐업 1000개 육박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 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만약에 4월에 폭락이 와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오! 야 진짜 망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올해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접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하면 상반기에 접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저는 제가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 이제 뭐 채널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뭐가 망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증시가. 그럼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이
확실히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어느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제가 발전해 왔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올해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돼요. 한국이 금융위기가 오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환율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당장 망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증시를 바라보시면 아예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도 떠드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맞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이게 폭락이 오면 그냥 맞으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든 채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과 원칙 꼭 지키시고 차트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10배 뛰었다. 봄이 왔다. 요거는 기사 끝까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고 AI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률이 3배다. 해외 주식 보유 이게 뭐예요? 제가 한문을 잘 못해요. 좋은가? 좋겠죠? 제가 한문을 잘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상 최대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난다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국 주식이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가고 그다음 비트코인 하잖아요.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 증시가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2만 배 낫지.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19,000 못 찍고 여기서 갑자기 크게 조정을 받고 막상 그런 악재가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당장 한국 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에서 돈 벌어야 되지. 막 급하니까 지금 당장 가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고 저는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미국 시장보다 리스크가 더 작은 겁니다. 중동 전쟁 확산 하나.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감행할 수도. 자, 감행할 수도가 아니라 무조건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증시는 제가 예상하기에 틀리고 그냥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란이 공격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란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란이라는 국가 이란이 중동 국가에서는 대장이잖아요. 그죠? 이란하고 사우디가 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장이 이스라엘한테 당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란에 대한 어떤 지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 보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더 크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란 vs 이스라엘의 전쟁이 구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증시가 폭락하면 그때 영상 만들게요. 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고 싶은 게 중동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확전이 돼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공포로 물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주의하시고 국제유가의 추이, 국제유가의 추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구리의 상승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리가 적당히 상승하면 좋은데 만약에 폭등을 해? 그러면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수치, CPI 뭐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볼 텐데요. 코스피 차트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말해서 21선에서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제가 요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 코스피 차트로만 만약에 본다면 지금 여기서 뭐 큰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4월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나왔을 경우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이 어쨌든 이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폭락은 그러나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도 다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찝겠습니다. 항상 제가 어디까지 폭락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찝죠. 그거 똑같이 그렇게 할게요. 잠깐만요.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2550. 요 부분에서 2500 여기가 굉장히 시장이 공포로 물들었을 때 여기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고려를 하시고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코스피 4000 이게 이제 물 건너 간 것이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 4월에 만약에 아주 큰 폭락이 와서 4월에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폭락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4월에 가장 현실적으로 4월에 내려갈 수 있는 지점은 저는 한 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 근처. 그래서 2600을 깨는 이런 상황들은 4월에 연출될 수가 있다. 왜? 4월 위기설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폭등, 그리고 구리의 폭등, 이런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북한이요, 올해 분명히 큰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북한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문제가 강하게 터질 경우에 저는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상승 추세 자체를 깨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깨고 내려가는 거는 확률상 1% 될까요? 저는 이런 확률에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고 2000 만약에 500 뭐 600 여기 왔으면 여기는 기회인 거예요. 아, 기회구나. 이때쯤 됐으면 한국 증시가 엄청난 공포로 물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가면 그 공포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쫄면 안 돼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면 어때요? 코스닥은 여기서 사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얘는 코스피보다 충격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이 저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한다면 저는 코스닥이 이 구간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지켜봐야 돼요. 코스닥은. 근데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코스닥이. 그렇지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막 폭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또 750선까지 가.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 미치고 팔짝 뛰거든요. 코스닥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구간이 일단은 저항 구간이에요. 그죠? 이 저항 구간에 왔어요. 근데 무조건 저항 구간에 왔다고 이렇게 해서 돌파 못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10만 전자 넘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4월에 조정이 만약에 굉장히 클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갑자기 여기를 이탈하고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1% 이것도. 그래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코스피도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밀린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저는 10만 조달 과정에서 진통이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코스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옆으로 기고 있잖아. 그치만 저는 요건 차트 분석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추세가 121선을 돌리지 못하고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이거를 뭘로 드려야 될까? 이거를 그 28 전쟁이 왔어요. 자, 28 전쟁. 자, 28 전쟁이 터져서 코스피가 막 역배열 구간이 있어.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면 내가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 근데 그걸 반복하잖아요? 나중에 크게 때려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분명히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와, 야, 에코프로가 이렇게 떨어져? 하면서 여기서 계속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미니까. 내가 이런 거 다 경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에코프로가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만약 이렇게 폭락할 경우에 코스닥에 지금 당장 받쳐줄 그런 새로운 섹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6월에서 멀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에코프로의 이 하락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는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본인이 거들떠 보고 싶다면 전고체 배터리 요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4월에 절대로 공포를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공포가 온다고 여러분들도 덜덜덜 떨면서 주식 투자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